2026년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숫자는 단순히 차가운 통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거대한 종말을 알리는 비명에 가깝습니다. 러시아가 쏟아부은 140만 명이라는 사상자의 무게를 당신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5,500발의 핵무기도 결국 이 처참한 몰락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강배국이라는 환상은 이미 산산조각 났습니다. 자부심은 수치심으로 변했습니다. 단 3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던 그들의 호언장담은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멍청한 오판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압도적인 힘을 가졌던 조직이 어떻게 단 몇 시간 만에 스스로 무너져 내렸는지 그 시발점을 찾아가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먼 나라의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리더십과 눈먼 권력이 우리의 삶과 안전을 어떻게 위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존의 경고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인물은 모스크바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권력자들의 숨소리를 직접 들었던 존 포먼 전 영국 국방무관입니다. 그는 전쟁의 포화가 터지기 직전까지 그들의 집무실에서 파멸을 경고했던 유일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비웃음과 근거 없는 오만뿐이었습니다. 그날의 오만한 침묵이 어떻게 오늘날의 지옥을 만들어냈는지 이제 그 네모칸 진실의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인생의 중간을 넘긴 당신이라면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의 힘인 것이 아니라 내부의 눈먼 확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거대한 시스템의 오류를 끝까지 지켜보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에 잠복해 있는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을 발견할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러시아라는 거인이 어떻게 자신의 발등을 찍고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그 충격적인 내막을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2026년 현재 러시아가 마주한 거울 속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화려했던 제국의 초상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깊게 패인 상처와 회복 불가능한 균열만이 가득한 노병의 얼굴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영국 국방무관 존 포먼이 목격했던 그 오만함의 대가는 예상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냉정하게 돌아왔습니다. 단순히 전선에서 밀려나는 수준이 아닙니다. 국가라는 시스템 자체가 안쪽에서부터 서서히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사실이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통계로만 140만 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한 세대의 건장한 남성들이 지도상에서 통째로 지워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었고 한 가정의 든든한 가장이었으며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그 소중한 자원들이 아무런 명분도 없는 전쟁터에서 소모품처럼 던져졌고 그 결과는 참담한 인구 절벽과 노동력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고립은 또 어떻습니까? 세계 시장에서 러시아라는 이름은 이제 기피 대상 1순위가 되었습니다. 첨단 기술의 수입이 막히고 주요 기업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는 거대한 공백으로 남았습니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철수하면서 남긴 빈자리는 단순히 제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유했던 정밀 제조 기술과 공급망이 한순간에 증발했음을 뜻합니다. 러시아의 자부심이었던 최첨단 미사일들은 이제 세탁기에서 뜯어낸 구식칩을 박아 넣어야 할 정도로 조잡해졌습니다. 한때 나토를 벌벌 떨게 했던 그 강력한 기갑 부대는 이제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구식 탱크들을 끌어내어 전선으로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신이 만약 30살이 넘은 성인이라면 이 상황이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단번에 이해하실 겁니다. 어떤 사업가도 전 재산을 걸고 하는 도박에서 이토록 허술한 계획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가진 모든 판돈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기회까지 전부 저당 잡혔습니다. 그들이 얻은 것은 정령지에 불타는 잿더미뿐이지만 잃은 것은 국가의 존엄과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그리고 수십 년간 쌓아온 경제적 기반 전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대가이며 오만이라는 마약에 취해 제국의 거울을 스스로 깨버린 자들의 말로입니다. 상실 공포는 이미 러시아 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내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승리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수렁에서 덜 비참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하지만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파멸의 징조가 이미 오래전부터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왜 그 똑똑하다는 러시아의 수뇌부들은 이 뻔한 결말을 단 한 명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왜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을까요? 그 비밀은 러시아의 심장부라 불리는 정보기관의 어두운 밀실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스스로의 눈을 가리고 집단 최면에 빠져들었는지 그 충격적인 내막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는 한때 전 세계가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치던 강력한 정보기관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에서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정보 전문가라기보다 거대한 망상에 빠진 집단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전장의 차가운 실체를 보고하는 대신 푸틴 대통령의 귀를 즐겁게 할 가짜 현실을 정성스럽게 조작해 바쳤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리더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골라보고 하는 행위는 조직의 뇌를 마비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존 포먼의 분석에 따르면 FSB 요원들은 침공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키이우 시내의 고급 아파트들을 미리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할지를 고민한 것이 아니라 승전 파티를 어디서 열고 누구를 괴뢰 정부의 수장으로 앉힐지라는 헛된 꿈에만 부풀어 있었던 셈입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70% 이상이 러시아군을 해방군으로 여기며 꽃다발을 들고 환영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실제 민심은 침략자들에 대한 분노로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불편한 진실을 권력자에게 직언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보의 수직적 왜곡이 불러온 비극이며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킨 결정적 원인입니다. 현대 전쟁은 이제 단순히 화력과 숫자의 싸움을 넘어 정보의 정확성과 실시간 피드백의 싸움으로 변모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K방산 시스템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도 바로 이 데이터의 정직함과 투명성입니다. 한국은 드론과 위성 네트워크를 통해 전장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지휘부와 현장 병사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입니다. 반면 러시아는 최첨단 기술보다 낡은 이데올로기와 독재자의 기분에 더 의존하는 구시대적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정보기관이 정보 수집이 아닌 정치적 줄서기에 몰두할 때 그 국가는 이미 전쟁터에 나가기 전부터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신이 경영하는 회사나 소속된 조직에서도 혹시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실보다 충성심을 앞세우는 문화는 결국 러시아가 겪고 있는 이 처참한 대가를 당신에게도 안겨줄 수 있습니다. FSB는 자신들이 만든 환상 속에 갇혀 우크라이나라는 국가의 실체와 그들의 저항 의지를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그 결과 수조 원의 정보 예산은 증발했고 돌아온 것은 수십만 구의 시신과 무너진 제국의 위신뿐이었습니다. 이토록 눈이 먼 정보기관이 설계한 전쟁이 제대로 돌아갈 리 만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짜 정보들로 무장한 러시아의 최고 수뇌부들을 정면으로 마주했던 서방의 전문가는 그들의 눈빛에서 무엇을 읽었을까요? 영국 국방무관 존 포먼이 러시아 군부의 실세인 쇼이구와 게라시모프를 만났던 그 긴박했던 밀실의 순간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2년 초 모스크바 국방부 건물의 복도는 차가운 정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국 국방무관 존 포먼은 그 무거운 공기를 뚫고 러시아 군부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앞에는 푸틴의 최측근이자 러시아 군사력의 상징인 세르게이 쇼이구 장관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외교적 만남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도 있었던 마지막 이성의 목소리였습니다. 포먼은 냉정하고 차분한 어조로 준비해온 경고장을 꺼내놓았습니다. 침공은 곧 러시아의 자멸이 될 것이라는 뼈아픈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단순히 쉽게 무너질 상대가 아니며 서방의 결속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단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쇼이구의 얼굴에는 비릿한 미소와 함께 기괴할 정도의 거드름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포먼의 말을 마치 어린아이의 투정이라도 듣는 양 가볍게 무시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우크라이나는 주권 국가가 아닌
그저 러시아의 발밑에 굴복해야 할 열등한 변방에 불과했습니다. 쇼이구는 그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을 말로로시아, 즉 소수 러시아인이라 부르며 조롱 섞인 멸시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투안 장군의 후예이고 그들은 그저 부패한 농민들에 불과하다는 오만이 그들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경험을 갖춘 당신이라면 이 장면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상대방을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는 리더가 내리는 결정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으로 치닫는지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존 푸머는 그들의 눈동자 속에서 어떤 전략적 고찰도 아닌 오직 피에 굶주린 정복욕과 근거 없는 선민사상만을 일궈냈습니다. 서방의 경고는 그들에게 두려움이 아닌 오히려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욕구에 불을 지피는 꼴이 되었습니다. 포머는 대화를 이어갈수록 이들이 이미 현실 세계의 논리를 벗어나 자신들이 만든 가짜 신화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결국 그날의 대화는 평인선을 달린 채 끝났고 포머는 국방부 건물을 나오며 거대한 폭풍이 돌이킬 수 없는 궤도에 진입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쇼이구가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보유한 수천 발의 핵미사일과 끝도 없이 펼쳐진 탱크 군단이 모든 상식을 압도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 거대한 무기들이 과연 실전에서 어떤 힘을 발휘했을까요? 우리는 이제 제국이 자랑하던 그 화려한 겉껍질 속에 얼마나 처참한 부패와 무능이 숨겨져 있었는지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5,500발의 핵탄두는 정작 전선에 굶주린 병사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국의 상징은 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체는 녹슨 철판과 비어있는 연료통으로 가득한 거대한 고철더미에 불과했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던 세계 2위의 군사력이라는 환상은 물류와 보급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산수 앞에서 무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리 날카로운 명검이라도 손잡이가 부러져 있다면 그것은 무기가 아니라 휘두르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흉기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현대전쟁의 냉혹한 본질을 목격합니다. 승리는 화려한 열병식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미줄 같은 공급망에서 결정됩니다. 러시아가 간과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자신들의 기술적 자립도가 바닥 수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삼성과 현대 같은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이들은 단순히 소비재 공급이 끊기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러시아 정밀무기의 뇌를 통째로 적출하는 것과 같은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미사일의 유도장치와 탱크의 사격 통제 시스템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들은 더 이상 수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첨단 무기라고 믿었던 것들은 이제 부품이 없어 구식 아날로그 장비로 퇴보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한국의 방산 시스템인 K-디펜스에서 배울 점은 명확합니다. 한국은 부품의 국산화와 함께 전시에도 끊기지 않는 유연한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단순히 강한 무기를 만드는 것을 넘어 그 무기가 전장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시스템의 승리입니다. 러시아는 덩치만 키운 공룡처럼 변화하는 전장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스스로의 무게에 짓눌려 버렸습니다. 중년의 지혜를 가진 당신이라면 겉모습만 화려하고 실속이 없는 조직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내실이 없는 권위는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배신자로 돌변합니다. 러시아 군부는 자신들이 보유한 수치상의 우유에 취해 정작 전차를 움직일 기름과 병사들을 먹일 빵이 어떻게 전달될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략의 부재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전체가 부패와 무능으로 화석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상징은 이미 죽었습니다. 남은 것은 거대한 덩치가 쓰러지며 내는 굉음과 그 파편에 닫힐 주변국들의 고통뿐입니다. 제국의 자부심이었던 강철 군단은 왜 승리의 깃발 대신 한국의 흰 깃발을 먼저 올리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챙겨온 것은 총알이 아니라 승리를 자축하기 위한 화려한 군복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전장을 코미디와 비극의 경계로 몰아넣었던 그 황당한 오판의 현장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2년 2월 24일. 새벽의 공기는 단순히 차가운 것이 아니라 죽음의 냄새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경을 넘던 러시아 병사들의 머릿속은 현실과는 전혀 다른 동화 같은 환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번 작전이 단 3일이면 끝날 것이라는 지휘부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이것은 전략적 오판을 넘어선 집단적 최면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전선으로 향하는 장갑차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병사들의 배낭 속에는 전투를 위한 예비 탄창이나 비상식량 대신 다림질이 잘 된 화려한 군복 예복이 들어 있었습니다. 키이우 시내를 행진하며 승리를 자축할 때 입을 예복을 챙겨온 것입니다. 전쟁터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들뜬 마음으로 축제에 참여하러 가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인생의 쓴맛을 경험해본 당신이라면 이 장면에서 소름 끼치는 공포를 느끼셨을 겁니다. 철저한 준비가 생존을 결정하는 냉혹한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이런 안일함은 곧 파멸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존 포먼은 당시 러시아군의 상태를 한마디로 처참하다고 묘사했습니다. 공격 개시 직전까지도 병사들은 국경지대에서 술에 취해 있었고 상당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훈련은커녕 자신이 왜 이곳에 와 있는지조차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전략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러시아는 통합된 총지휘관도 없이 4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공격을 퍼붓는 악수를 두었습니다. 각 부대는 서로 소통하지 않았고 보급로가 끊기자 멈춰선 전차 안에서 병사들은 굶주림과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1939년 겨울전쟁의 비극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소련군은 핀란드의 매서운 추위와 지형을 무시한 채 수적 우위만 믿고 밀어붙이다가 숲속에서 얼어 죽어갔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 21세기에 이토록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는 사실은 러시아라는 국가 시스템의 시계가 완전히 멈춰버렸음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적을 죽이기 위한 계획은 세웠지만 자신이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플랜 B가 존재하지 않는 무모한 도박은 결국 수많은 젊은이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승전 예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겠다던 꿈은 차가운 금속 덩어리 안에서 불타버린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실행력의 부재는 단순히 능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부정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지도부의 비겁함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 비겁함이 낳은 또 다른 괴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왜 러시아는 자신들의 동포라고 불렀던 우크라이나인들이 꽃다발 대신 대전차 미사일을 들고 나올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무시했던 소수 러시아인이라는 멸칭 속에 숨겨진 거대한 저항의 불길을 이제 마주할 시간입니다. 러시아의 계산기는 정밀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정식에는 결정적인 상수가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영토와 자유를 지키겠다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처절하고도 간인한 의지라는 변수를 러시아 수뇌부는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를 말로로시아, 즉 열등하고 작은 러시아라고 부르며 비하했습니다. 청성 한 번이면 모든 것이 무너질 모래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침공이 시작된 순간 러시아가 마주한 것은 공포에 질린 패잔병이 아니라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어선 거대한 인간의 벽이었습니다. 도시의 세련된 청년부터 시골의 평범한 노인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화염병을 던지고 탱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런 민족적 결집은 돈이나 무기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바로 이 지점에서 러시아의 모든 전략적 우위는 무색해졌습니다. 당신도 사회생활을 하며 느끼셨을 겁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사람의 눈빛은 결코 돈으로 매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강인한 눈빛으로 전 세계의 양심을 깨웠고 이는 곧 전례 없는 서방의 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푸틴은 서방 세계가 에너지 위기와 경제적 손실 앞에서 분열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물론이고 멀리 떨어진 아시아의 국가들까지 포함한 거대한 민주주의 동맹이
우크라이나의 뒤를 든든하게 받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인도적 지원을 넘어 하이마스와 같은 정밀 타격 무기와 실시간 위성 정보가 우크라이나군에 제공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던 핵 위협은 오히려 서방의 단결력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었을 뿐입니다. 과거의 전쟁들이 국가 간의 영토 분쟁이었다면 이번 전쟁은 문명과 야만, 그리고 민주주의와 독재의 대결이라는 상징성을 띠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로부터 고립된 외로운 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시했던 소국 우크라이나는 이제 서방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거대한 요새가 되어 러시아의 국력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라는 격언을 우크라이나는 온몸으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총칼로 육체는 억압할 수 있어도 자유를 갈망하는 한 민족의 영혼은 결코 굴복시킬 수 없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선전 뒤에는 러시아 스스로가 초래한 또 다른 자멸의 원인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강력해 보였던 제국의 기둥을 안에서부터 갉아먹고 있었던 지독한 벌레들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수조 원의 국방비는 다 어디로 사라졌으며 왜 러시아의 탱크들은 전선에서 고철로 변해갔을까요? 우리는 이제 러시아라는 거인을 쓰러뜨린 진짜 범인인 내부의 부패와 무능의 민낯을 공개하려 합니다. 러시아군이 전장에 버리고 간 것은 수백만 달러짜리 탱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길가에 내던진 것은 국가라는 이름의 신뢰와 시스템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전쟁 초기의 혼란스러운 영상들을 기억하십니까? 우크라이나의 포탄에 맞지도 않은 최신형 전차들이 연료가 없어 멈춰서고 병사들이 민가를 돌며 먹을 것을 구걸하는 장면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보급 실수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러시아라는 국가의 혈관에 박힌 부패라는 거대한 종양이 터져버린 결과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어야 할 연료와 부품, 그리고 식량들이 현장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막대한 예산은 군 장성들의 호화로운 별장과 호화 요트로 둔갑해 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군대의 규모는 거대했지만 그 내부 지지대인 행정력과 물류 시스템은 이미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조직의 리더이거나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이 상황이 주는 공포를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겉모습을 치장하는 데만 몰두하고 내실을 다지지 않은 시스템은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립니다. 존 푸머는 러시아 국방부와 군부가 얼마나 무능한 관료주의에 찌들어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고발했습니다. 정확한 보고보다는 상관의 기분을 맞추는 허위 보고가 일상이 되었고 실무자들은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습니다. 그 대가는 전선의 병사들이 피로 치러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전면전 대신 러시아의 탯줄과 같은 부급로를 끊어버리는 비대칭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드론과 게릴라 부대를 동원해 유조차와 보급 트럭을 파괴하자 거대한 러시아의 기갑 부대는 덩치만 큰 고철 덩어리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의 성능 차이가 아니라 시스템의 유연함과 정직함의 차이에서 온 패배입니다. 한국의 방산 시스템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투명한 예산 집행과 철저한 품질 관리, 그리고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통합 물류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강력한 무기도 한낱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러시아의 실패를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부패는 소리 없이 다가와 조직의 근간을 갉아먹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러시아는 스스로 키운 이 괴물에게 잡아먹히고 있습니다. 한때 나토의 강력한 대항마였던 제국의 군대는 이제 부패와 무능의 상징으로 전락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참혹한 실패의 기록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과 미래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날 러시아가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몰락이 과연 우리에게는 남의 일이기만 할까요? 전쟁터의 연기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야 할 마지막 교훈은 무엇인지
이제 그 결론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러시아의 몰락은 단순히 국경 너머에서 벌어지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서늘한 경고장입니다. 오만이라는 눈가리개를 쓴 리더십이 어떻게 수백만 명의 삶을 단숨에 지옥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인생의 파고를 넘어온 당신이라면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내가 속한 조직, 혹은 내가 꾸려가는 삶 속에 혹시 나만의 우크라이나가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지 않으려 했던 불편한 진실과 듣지 않으려 했던 비판이 언젠가 당신의 시스템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상대가 약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무적이라는 착각에 빠졌던 것입니다. 상처 입은 거인이 내뱉는 거친 숨소리는 이제 전 세계의 안보와 경제 지형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균열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붕괴의 파편이 우리에게 튀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비극적인 실패의 기록을 함께 훑어본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러시아의 다음 행보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 당신의 소중한 통찰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댓글 하나가 우리 공동체의 안목을 넓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존 포먼의 인터뷰와 공개된 국방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모든 전략적 판단의 책임은 개별 주체에게 있으며 우리는 오직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본질을 꿰뚫어보려 노력할 뿐입니다. 제국의 종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혼돈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 혼돈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분석이 당신의 앞날의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